여러분, 두부 자주 드시나요? 한국인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단골 반찬이죠. 된장찌개에도 김치랑도 찰떡궁합.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자주 먹는 두부, 잘못 알고 있는 오해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한 번쯤 들어봤을 두부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첫 번째 오해. 두부 많이 먹으면 몸에 안 좋다? 이건 대표적인 오해예요.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데요. 단백질 품질이 아주 높고 포만감도 좋아. 다이어트나 근육 유지,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뭐든 과하면 안 좋죠. 하지만 두부는 하루 한 모 정도 섭취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칼로리도 100g에 약 80칼로리 정도로 낮아요. 심지어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라 다이어트 중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단, 두부를 너무 짜게 조리하거나 기름에 튀기면 건강식이 아니라 고열량 음식으로 바뀌니 조리법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오해. 두부 먹으면 칼슘이 빠져나간다? 이건 완전히 반대예요. 두부는 콩을 응고시켜 만드는 과정에서 염화 마그네슘이나 염화 칼슘이 들어가는데요. 이 성분들이 두부 속 칼슘 함량을 높여줍니다. 특히 칼슘 응고 두부라고 표시된 제품은 우유 못지않게 칼슘이 풍부해요. 아이들의 성장기, 뼈 건강이나 골다공증이 걱정되는 중장년층에게도 딱 좋습니다. 즉, 두부는 칼슘을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칼슘을 채워주는 식품이에요. 세 번째 오해. 두부는 단백질이니까 고기 대신 완벽하다? 이건 절반만 맞습니다. 두부 단백질은 아주 훌륭하지만 고기에 들어있는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체 식품은 아니에요. 하지만 균형을 맞추면 훌륭합니다. 예를 들어 두부에 김, 미역 같은 해조류나 계란, 채소를 곁들이면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먹으면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식사로 완성됩니다. 네 번째 오해. 두부는 여성 호르몬을 높여 남성에게 해롭다? 이건 정말 많이 퍼진 잘못된 정보예요.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식물성 에스트로겐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처럼 작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소플라본은 오히려 호르몬 불균형을 조절하고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며 여성의 유방암 위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남성에게도 해롭지 않아요.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는 한 테스토스테론을 떨어뜨릴 정도의 영향은 전혀 없습니다. 남성분들도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 두부는 익히면 단백질이 파괴된다? 단백질은 100도 이하에서는 파괴되지 않아요. 오히려 가열하면 소화율이 높아집니다. 생두부를 먹을 때보다 익힌 두부를 먹었을 때 단백질 흡수율이 9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익혀 먹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다음은 매일 먹는 이 두부 한 모가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 효능을 하나씩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두부는 콩으로 만든 식물성 단백질 식품입니다. 단백질의 품질을 평가할 때 아미노산 점수라는 기준이 있는데요. 두부의 점수는 거의 1.0에 가까워 동물성 단백질인 고기나 달걀에 견줄 만큼 우수합니다. 특히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어 운동 후 근육 회복, 노화로 인한 근감소 예방,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의 체력 향상에까지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는 지방이 적고 소화 흡수율이 높아요. 고기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분들도 두부 단백질은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중 단백질 보충으로도 아주 좋아요. 두 번째, 두부에는 이소플라본, 레시틴,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이 세 가지는 혈관 건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먼저 이소플라본은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들어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레시틴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 혈전 피떡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불포화지방산은 혈액 속 지방을 줄여줍니다. 결과적으로 두부는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기름기 많은 고기를 자주 드시는 분이라면 식단에 두부를 자주 넣어 혈관을 중화시켜주는 밸런스 역할로 활용하면 아주 좋아요. 세 번째, 많은 분들이 칼슘은 우유나 멸치에서만 얻는다고 생각하지만 두부 역시 칼슘이 풍부한 식품이에요. 두부를 만들 때 염화 마그네슘이나 염화 칼슘을 응고제로 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칼슘 함량이 높아집니다. 특히 칼슘 응고 두부는 우유 한 컵 못지않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이 칼슘은 뼈 건강뿐 아니라 근육 수축, 신경 전달, 혈액 응고에도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따라서 성장기 어린이, 갱년기 여성,
노년층 모두에게 필수적인 영양소예요. 네 번째, 두부에 들어있는 레시틴은 뇌세포의 주요 성분입니다. 이 물질은 기억력과 학습 능력을 높이고 신경 전달 물질 아세틸콜린을 활성화시켜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성장기 아이들, 수험생, 그리고 치매 예방이 필요한 중장년층에게 모두 좋습니다. 또한 두부는 포화지방이 거의 없어 혈액순환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지고 결과적으로 두뇌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다섯 번째, 두부는 단백질과 수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한 모만 먹어도 포만감이 아주 높습니다. 그 덕분에 식사량을 줄이기 쉽고 혈당 상승도 완만해 다이어트와 당뇨 관리에 모두 도움이 됩니다. 또한 두부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배변 활동을 돕습니다. 변비가 잦거나 장이 약한 분들에게도 좋은 식품이에요. 여섯 번째, 두부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독소를 분해하고 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 지방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콩 속 사포닌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술, 약물, 환경 독소 등으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는 분들이나 간 수치가 높게 나오는 분들에게도 두부는 좋은 선택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체질과 섭취 방법을 무시하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두부도 예외는 아니에요. 두부의 부작용과 주의해야 할 상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한 소화장애. 두부는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이지만 단백질은 소화에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먹으면 위장이 부담을 느끼고 소화불량, 더부룩함, 트림, 가스 같은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어린이, 노인, 위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한 끼에 두부 한 모 전부를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성인 기준 반모에서 한 모 정도, 즉 150g에서 200g 내외가 적당합니다. 두 번째, 콩 알레르기나 갑상선 질환이 있는 경우 주의. 두부의 주원료는 콩이죠. 그래서 콩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두부 역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입안이 가렵거나 두드러기,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증상이 생기면 즉시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바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콩에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요오드의 흡수를 방해해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식사량에서는 큰 문제가 없지만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거나 갑상선 기능이 낮은 분들은 두부를 과도하게 매일 먹는 건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두부만 먹는 습관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철분 흡수 방해로 인한 빈혈 가능성. 두부에는 피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피틴산은 우리 몸에서 철분, 아연, 칼슘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고기나 시금치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두부를 한 끼에 같이 먹을 경우 철분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요. 팁을 드리면 두부와 함께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 예를 들어 파프리카, 브로콜리, 귤, 토마토 등을 곁들이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칼슘 과다로 인한 신장결석 위험. 두부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과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두부에는 수산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소변 속 칼슘과 결합하면 수상칼슘 결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장결석이나 요로결석 병력이 있는 분들은 두부를 매일 많이 먹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3에서 4회 정도 한 번에 소량씩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짠 양념, 간장, 소금 등을 과하게 넣으면 칼슘이 소변으로 배출되기 쉬워져 결석 위험이 더 커집니다. 따라서 두부는 싱겁게 조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섯 번째, 나트륨 조심. 두부 자체는 나트륨이 거의 없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양념이에요. 두부조림, 두부부침, 두부김치처럼 양념간장, 고추장, 고춧가루를 듬뿍 넣으면 나트륨 섭취량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두부는 건강식이지만 그 양념이 짜다면 오히려 고혈압, 부종, 혈관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간장을 줄이고 마늘, 양파, 참기름, 식초 같은 자연스러운 향신료로 간을 하는 게 좋아요. 여섯 번째, 약물 복용 중이라면 섭취 간격 주의. 두부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많아서 일부 약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약이나 철분제, 항생제 등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약을 먹은 뒤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두부를 섭취하세요. 이렇게 해야 약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부는 단독으로 먹는 것보다 궁합이 맞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효능이 2배, 3배가 됩니다. 다음은 두부를 더 건강하게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궁합 음식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미역입니다. 두부와 미역은 칼슘 마그네슘의 황금 밸런스를 만들어줍니다. 두부 속에는 칼슘이 풍부하지만 칼슘이 제 역할을 하려면 마그네슘과의 균형이 중요해요. 이때 미역이 바로 그 마그네슘을 듬뿍 채워줍니다. 미역에는 요오드, 마그네슘, 칼륨, 철분 등이 풍부해서 두부 속 칼슘의 흡수를 돕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해 줍니다. 특히 여성분들 40대 이후부터는 여성 호르몬 감소로 칼슘 흡수가 떨어지는데요. 이때 두부와 미역을 함께 먹으면 뼈 건강과 호르몬 밸런스를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미역국에 두부를 넣어 끓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출산 후 몸을 회복할 때 두부 미역국을 먹는 것도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과학적인 식습관이었던 거죠. 두 번째, 두부김치. 이건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죠? 두부김치는 그저 맛있는 메뉴가 아니라 과학적으로 궁합이 맞는 음식입니다. 두부의 단백질과 칼슘이 김치의 젖산균과 만나면 소화를 돕고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또 김치의 매운 성분이 두부의 지방 흡수를 줄여 느끼하지 않고 속도 편안하게 만들어요. 마지막 궁합은 두부와 버섯입니다. 이건 정말 면역력의 콤비라고 할 수 있어요. 버섯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천연 면역 물질이 들어있어서 체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두부의 단백질이 더해지면 면역세포의 재생 속도가 빨라지고 신체의 방어력이 강화돼요. 또 버섯에는 식이섬유가 많아서 두부의 부드러운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장 건강과 배변 활동 개선에도 좋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처럼 향이 강한 버섯은 두부의 담백한 맛을 살려주면서 영양소의 균형까지 맞춰줍니다. 버섯 속의 비타민 D는 칼슘 흡수를 도와 두부 속 칼슘을 뼛속까지 잘 전달시켜주는 역할도 하죠. 그래서 두부버섯 전골이나 두부버섯조림은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면역, 뼈건강, 노화 방지 3박자 식단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두부와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두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랑 두유는 둘 다 콩으로 만들어졌으니 궁합이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의외로 나쁜 조합이에요. 두부는 콩 단백질을 응고시켜 만든 식품이고 두유는 콩 단백질이 그대로 녹아있는 음료입니다. 문제는 두유 속 단백질에 포함된 트립신 억제제라는 성분이에요. 이 성분은 단백질 소화를 돕는 효소의 작용을 막기 때문에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하거나 단백질 소화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두부와 두유를 한 끼에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아요.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따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생선입니다. 두부 속에는 칼슘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생선, 특히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인이 많이 들어있죠. 문제는 이 인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면 몸에서 불용성 인상칼슘이 만들어져 흡수되지 못한 채로 배출된다는 점이에요. 즉, 두부의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칼슘 흡수율이 크게 떨어지고 오히려 뼈 건강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생선에는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두부와 함께 과다 섭취하면 단백질 과잉으로 인한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생선 요리를 할 때는 두부를 함께 넣기보다는 채소나 버섯 등과 조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생선찌개에 두부를 넣는 경우 칼슘 흡수 측면에서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 두부와 밥만 먹는 식사. 이건 궁합이 나쁘다기보다 영양 불균형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부는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하지만 비타민과 식이섬유는 부족해요. 그래서 밥과 두부만 먹는 식사는 영양소가 한쪽으로 치우쳐 변비나 피로, 영양 결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채소나 해조류, 버섯류를 함께 곁들여야 두부의 장점을 100% 살릴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첫째,
짠 양념 피하기. 두부 자체가 염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짜게 조리하면 나트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부종이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세요. 둘째, 기름을 줄이기. 두부를 튀기거나 부치면 고열량이 됩니다. 구워 먹거나 찜, 조림 형태로 조리하면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셋째, 단백질 흡수를 높이려면 비타민 C와 함께 두부 요리에 브로콜리나 파프리카를 곁들이면 철분과 단백질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넷째, 저녁 식사로도 좋아요. 두부는 포만감이 높고 혈당 상승이 완만해서 밤에 먹어도 부담이 적습니다. 두부는 몸에 해로운 음식이 아니라 어떻게 조리하고 어떻게 먹느냐가 관건입니다. 기름과 소금만 줄여도 두부는 진짜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